안녕하세요, 아큐인입니다. 오늘은 유리의 왜곡 반사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미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이미지는 제가 보시면 여기 2023년 12월 23일 재작년이군요. 벌써 해가 지났으니까 재작년 12월 23일에 겨울이죠. 제가 어딜 가다가 신호대기 받는 중에 요 왜곡 현상은 너무나 심하다, 눈에 띌 정도로 심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뭐 유리에 대해서 가끔씩 많이 다루니까 이런 것들 유심히 보고 다니거든요. 유리 컬러라든지. 유리도 이제 블루 컬러를 사용을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게 확대해서 좀 당겨서 찍은 건데 굉장히 이렇게 오목한 것 같은, 그쵸? 유리 자체가 표면이. 그래서 울룩불룩한 이런 반사 형태를 보여주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런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지도를 열고 지금 뭐 저희 회사 근처 아무 데나 한번 보겠는데, 그래도 요 테헤란로 근처에 큰 건물들이 많이 있겠죠. 커튼홀 유리를 쓴. 그러면 여기 선릉역이니까 요 사거리를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쭉 보면은 바로 이렇게 대부분의 요새는 커튼홀을 많이 쓰니까, 자, 바로 보이는 요 건물 보면 유리에 비치는 요 반대 방향의 건물들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엄청 자글자글 깨지죠. 이쪽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오히려 더 잘 보이죠. 요 하얀색 패턴이 반대 방향의 격자 무늬로 깔끔하게 들어간 건물인데, 여기도 보시면 뭐 지글지글 다 이렇게 깨져 보이고, 요 옆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이 반대편도 볼까요? 반대편에 비치는 건물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내려오다 직선 부분도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통 이렇게 하늘을 비춰지면 반사하게 되면 크게 잘 못 느껴요. 뭐 구름이 반사된다고 해도 일정한 형태가 아니죠, 구름은. 그리고 뭐 하늘색 부분, 이런 반사되는 피사체가 없으니까. 자, 요 건물도 볼까요? 요 반대편에 거뭇게 비치는 건물의 그림자가 올록볼록합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 건물도 당연히 예외 없고요. 지금 거의 예외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건 웬만한 건물들이 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하자라고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일단 이제 대부분 이제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 요새 이제 쓰는 유리, 이렇게 계략적인 그림으로 보면은 복층 유리잖아요. 유리가 이렇게 안팎으로 한 장씩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는 이제 공기나 아르곤가스로 채워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유리와 유리 사이에 간격이 있어야 되니까 보통 뭐 12mm에서 16mm 그런 식으로 띄게 되고, 뭐 유리도 뭐 5mm에서 5에서 6mm 정도. 그래서 총 두께 24mm나 뭐 28mm 이런 로이 복층 유리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 유리와 유리 사이에 간격을 벌려야 돼서 여기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요렇게 생긴 스페이서, 요게 이제 간봉이라고 합니다. 간봉. 길다란 쫄대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안에는 이렇게 동그란 흡습재들이 채워져 있고, 왜냐면 이 속으로 습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요 간봉과 유리 사이에 부틸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접착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접착제가 양쪽으로 샌드위치 시켜가지고 유리를 잡고 있죠. 그럼 이제 딱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링을 도포하죠. 검은색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유리 단면이잖아요. 그럼 여기 유리 사이에 이렇게 감봉이 들어가 있고, 감봉을 유리에 붙이려면 여기 다 부틸, 이 접착제 작업이 다 돼 있을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또 유리를 고정시켜 주기도 하고, 이 안에 또 이제 차단을 시켜야 되잖아요, 외부의 공기와. 그래서 또 한 번 다시 이렇게 코킹, 실링 작업을 해가지고 이 테두리를 이렇게 말끔하게 붙여주죠. 요거는 코킹하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은색이 이제 간봉인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코킹, 실링을 덮으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왜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느냐, 지금 쭉 보셨으면 여러분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유리와 유리가 있고, 일단 한 줄로 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봉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이에 이제 공기 뭐 아니면 아르곤가스가 채워져 있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요 내부를 요런 기체로 채우면서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건 뭡니까? 단열 성능이잖아요. 단열 성능이 되려면은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접합부가 밀실해야 되잖아요. 밀실. 절대 공기가 통하면 안 되게 이런 틈으로도 통할 수가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결로가 찰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아르곤가스를 채웠을 때 이 아르곤가스가 새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단열 성능을 더 좋게 만들고자 이제 공기보다도 요 아르곤가스를 채워가면서 기껏 만들었는데 이런 틈바구니로 요게 다 새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 유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니면 이렇게 만져보면은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딱딱한 물체인데 일단 요거는 판재로 볼 수가 있죠. 요렇게 넓은 판재, 요렇게 판재 두 겹을 요렇게 붙인 거 아닙니까? 이 유리가 판일 때는 낭창거린다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 유리가 판이 넓으면 넓을수록 심해지겠지만 이 유리 잡고 흔들면은 펄럭이는 느낌이 있어요. 완전히 이제 종이장처럼 당연히 이렇게 펄럭이는 그런 건 아니지만 완전 이렇게 평평하면서 딱딱하면서 그 평활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게 없어가지고 제 사무실에 보면은 이렇게 유리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도 길이가 뭐 그렇게 긴 건 아니에요. 1.3m 정도? 근데 보세요. 요거 이렇게 한쪽을 들고 이렇게 움직여보면 난창거림이 느껴지시죠? 가운데 보시면 엄청 난창거려요. 부러질 것 같이. 그래서 이 유리가 그렇게 물성이 단단하긴 하지만 면으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평활도가 좋진 않다. 그런 유리를 이렇게 사이에 감봉이 둘러 쳐져 가지고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낱장일 때보다는 감봉이 이렇게 붙어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 복층 유리를 만들면서. 그리고 실리콘 코킹 작업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리 두 장이 내 마구리가 꼭 붙어 있으면서 더 튼튼하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여러분들 그렇다 해도 우리가 뭐 날씨의 변화에 따라 온도가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공기도 수축 팽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 공기가 이제 팽창을 하게 되면 더워지면 살짝 배가 부를 수밖에 없겠죠. 거꾸로 겨울이에요. 너무 추워. 그러면 이 안에 공기도 또 수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제 건물 또 내부하고 외부가 또 기온이 다르잖아요. 모든 공기 온도가 이렇게 세 군데가 열평형을 이루면 뭐 이게 변화될 리가 없겠지만 다 달라요. 항상 조건들이.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 복층유리 가공을 날씨가 따뜻한 계절에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날씨가 따뜻할 때 한여름에 이렇게 쫙 일자 맞춰서 가공을 했어요. 그거를 껴놨어. 근데 겨울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조립을 해놨는데 겨울이 되면 추워지면서 이 내부 공기의 부피가 이제 수축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또 안쪽으로 오목해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현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판재, 이렇게 넓은 우리 창 유리에 쓰는 것들이 보통 한 최소 폭 1m 이상은 되고요. 그쵸? 요즘 커튼홀 크게 만들잖아요. 높이도 거의 3m, 1m 막 요 정도 가까이 막 만들고 그래요. 물론 이제 프로젝트장이 들어가면은 뭐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정도의 유리는 그냥 똑바로 수평에 누여만 놔도 이 중력에 의해 아마 이렇게 휠 거예요. 이럴 정도로 유리가 그렇게 평활도를 싹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니라 이거죠. 꼭 이것만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기압 차이도 있을 것이며 만약에 똑같은 유리를 갖다가 꼈는데 뭐 저층부 1, 2층에 있는 유리하고 저 꼭대기 뭐 요새 3, 40층은 기본으로 올라가는데 건물들 높으면 3, 40층 위에다 올린 유리의 상태하고 그 컨디션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죠? 위로 올라가면 이제 기압이 낮아질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팽창하겠죠. 부피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로드뷰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거는 모든 건물에 적용이 돼요. 그냥 빵빵이 창들 요렇게 따로 이렇게 끊어진 창들은
이제 이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이게 티가 덜 날 뿐이지, 넓은 면적의 이 커튼홀들은 다 이 그림이 이어지고 반사되는 이런 피사체들이 다 이어져서 통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글거림은 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꼭 복층유리가 아니어도 저는 자동차에서도 이걸 느낀 적이 많아요. 뭐 제 차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면 자동차 앞유리 요 하단부 보면 울룩거리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나 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이제 횡단보도에 이 바닥판 요 패턴이 곡선을 이루는 거 보이시죠? 요런 데도 그렇고 가끔씩 이 A필러 쪽 요런 옆에도 그런 거 보이고, 이 유리는 물론 복층유리는 아니에요. 이제 접합유리죠. 접합유리. 공기층이 없는 접합유리긴 한데, 이것도 작업을 하다 보면 뭐 필름이나 이런 거 두께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리 자체에서도 이 자동차가 워낙에 이 유리 자체가 곡면이니까 전반적인 이 생산 과정 중에서도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거를 뭐 하자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제가 실제로 촬영한 이 이미지에서도 다 그런 것들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이제 12월 23일이니까 아주 추운 겨울이죠. 겨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많이 좀 더 수축해서 이런 모습을 더 보이지 않나. 물론 이게 진짜 여름이라 그래서 극적으로 막 부풀었다가 극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막 하진 않을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평행하려면 완벽하게 평짜여야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평활도를 유지하기는 진짜 어렵다 이거죠. 이런 거는 꼭 유리만이 아니고 판재들 있죠. 우리 외장재 중에 뭐 알루미늄 복합 판넬 이런 것들, 복합 판넬도 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각 파이프를 쭉쭉 설치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판넬을 고정하고 피스를 박아가지고 고정을 시키잖아요. 그럼 얘네도 결국은 요 테두리가 잡아주거든요. 중간에 뭐 보강재 이런 거 없습니다. 알루미늄 복합 판넬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디자인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이 알루미늄 한 판의 크기를 크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시공팀에서 연락이 나중에 와요. 복합 판넬 이렇게 크게 하면은 평활도가 안 나옵니다. 평활도는 이제 당연히 평평한 정도니까, 평활도가 안 나오니까 좀 절반으로 잘라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얘네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이렇게 얇으면서 넓고 평평한 재료들은 다 휘기 마련입니다. 그나마 이런 알루미늄 복합 판넬은 반사가 안 돼서 다행이죠. 이게 뭐 반대편에 있는 건물이 알루미늄 복합 판넬 표면에 반사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이지, 이런 판넬들도 유리처럼 반사가 된다 그러면 더 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요 건물 제가 영상에서 많이 올렸었던 건물인데요. 하남 신장동에 저희가 설계 감리했던 건물이죠. 이 건물도 보십시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울지요. 이렇게 반대편에 비치는 아파트들 모습이 다 하나같이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 부분이 있으면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건물들이 명확하게 이제 비춰질 때는 이런 우글거림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유리에 이런 우글거리는 이런 왜곡 반사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의문이 좀 풀리시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전혀 이제 하자나 잘못된 게 아니니까 오히려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밀실하게 이런 코킹이나 실링이 잘 처리가 됐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거꾸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유리의 수축 팽창도 있고 내부 공기의 수축 팽창도 있고 하다 보면 계속 이런 부틸, 실리콘이나 이런 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사무실 유리에 보면은 이제 습기가 침투해 가지고 유리와 유리 사이의 결로가 이렇게 껴있는 창 유리가 구간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제 방 뒤쪽에 있는 커튼홀 유리예요. 근데 보시면 이런 유리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 유리 보면 지금 이제 밖이 밤이라 잘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반사되는데 물이 껴있는 거 보이시죠? 안쪽에. 그리고 이 하얀 게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물때예요. 물이 막 흐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때가 껴가지고 내부로 형성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복층 유리인데도 오래되면 이렇게 이제 공기나 습이 침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데는 멀쩡하잖아요. 그렇기에 오히려 밀실하게 유리가 잘 만들어졌다 라고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리가 이렇게 밀실하게 잘 만들어져서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충분히 되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오늘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